지난주에 부부싸움에 관한 영상을 올리며 얼마나 부부싸움을 해댔는지 나의 아내 되시는 허당 그레이스 씨는 지금 목이 많이 아프시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나한테 나레이션을 하라고 한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다. 이참에 남들은 모르는 허당 그레이스의 민낯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 까발리고자 한다. 사실 매번 영상 때마다 내용이 많이 왜곡되어 왔다. 그동안 참고 넘어갔지만 이번 기회에 진리를 수호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밝혀내야겠다. 불안하다. 불안해 진짜. 영상 속에서 나는 매번 게으르고 지저분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지만 사실 난 무척이나 깔끔하다. 나는 신던 양말을 이틀 연속으로 신어도 발냄새가 전혀 나지 않을 만큼 청결한 사람이며 먼지를 무지하게 싫어해서 늘 공기청정기를 틀어놓고 사는 사람이다. 물론 아내도 깔끔한 성격이다. 아내는 무슨 강박관념이라도 있는 것처럼 바닥 청소에 집착을 한다. 매일 퇴근하고 들어오면 부엌 바닥부터 청소를 하고 바닥에 조그만한 보스락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엄청 잔소리를 해댄다. 그러나 내가 정작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그토록 바닥에 청결하면은 예민한 사람이 바닥 위에 있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는 주로 바닥이 아닌 곳에서 생활을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밝히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아내의 방구다. 사람들은 내가 아내의 방구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은 도무지 믿지를 않는다. 심지어는 우리 집 아이들도 믿지를 않는다. 꼭 안방에 들어와서야 마음 놓고 방구를 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더욱 억울하다. 방구 문제로 내가 뭐라고 하면은 생리현상인데 어떡하냐고 도리어 화를 낸다. 왜 꼭 나 있을 때에만 방구를 끼냐고 따져서 물으면은 회사에서는 창피해서 하루 종일 방구를 참는다는 것이다. 그 대답에 더 열받은 나는 하루 종일 참아온 방구를 왜 나한테 한꺼번에 퍼붓느냐고 따지고 물으면은 부부는 한 몸인데 뭘 그리 따지냐고 도리어 화를 낸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아내는 방구를 낄 때 꼭 나를 향한다라는 점이다. 나는 적어도 방구 낄 때는 엉덩이를 사람을 향하지 않는 것이 인간된 도리가 아니냐고 따지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 자신의 방구는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내 의견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이다. 내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내의 첫인상은 평소 나의 이상형에 가까웠다. 난 애교 많고 여성스러운 스타일보다는 조금은 차가워 보이는 이 깔끔한 차도녀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인데 아내의 첫인상이 딱 그랬다. 또릿또릿한 말투에 차분하면서도 뭔가 논리적일 것 같은 모습, 평소 나의 이상형이었다. 그러나 결혼 후 아내의 모습은 나의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갔다. 아내는 말투만 또릿또릿했지 말의 요지는 너무나 불분명했다. 분명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전 영상에도 소개가 되었지만 아내는 집안을 통틀어 장려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지기를 싫어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스타일이다. 물론 난 그런 모습에 반하긴 했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니 이건 아니지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승부욕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그 승부욕을 집에서 나한테 발휘하는지 모르겠다. 자기 주장이 강한 것까지는 좋은데 쓸데없는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 여보, 나는 학교 다닐 때 성적도 다 A만 받았잖아. 나는 A밖에 몰라. 그래서 가슴도 A컵이잖아.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아내는 변태다. 그토록 깔끔을 떠는 아내는 유독 냄새 취향이 독특하다. 아내는 방구 냄새를 좋아한다. 방구 냄새가 구수하단다. 그런데 자기 방구는 냄새가 안 난다고 어쩌다 내가 방구 한번 끼면 그 냄새를 맡으려고 내 곁에 가까이 온다. 사람들은 아내의 첫인상과 외모만을 보고 굉장히 차가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내는 굉장히 뜨거운 여자다. 그래서 무척 힘들다. 여보,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 애들 다 나갔어. 우리밖에 없어. 편하다. 진짜? 여보, 커튼을 왜 쳐? 커튼을 뭐하러 치는데? 그래? 여보. 사람들은 아내와 재혼한 나를 보고 나보다 8살이나 어린 아내가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돈도 잘 버니 전생에 나라를 구했음이 틀림없다는 이 목사인 내가 듣기에 상당히 비성경적인 말을 하곤 한다. 나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다. 보통 보면 여자가 요리를 잘하면 청소를 잘 못한다던가 돈을 잘 벌면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던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내는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엄청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외모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살면서 역시 세상은 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내는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얼굴도 예쁘지만 가장 중요한 성격이 더럽기 때문이다. 아내는 평생을 막내로 살아온 여리디 여린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드센 여자였고 특히나 내가 가장 힘든 것은 아무도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도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마음이 힘들어진 나는 언제부터인가 마음을 바꾸어 먹기로 했다. 아내를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아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20년이 넘게 일을 해온 아내. 피곤할 텐데도 늘 퇴근하자마자 부엌에 달려가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 매일 저녁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는 아내. 그래서 우리 집은 늘 깨끗하고 쾌적하다.
무엇 하나 잘난 것 없는 남편의 방구 냄새까지도 사랑해주는 아내. 자기보다 나이 많은 남편을 늙어 죽을 때까지 보살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아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언제나 나를 웃게 만드는 평생 친구 같은 나의 아내.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아내는 나에게 보배와도 같은 존재였다. 서로 완벽히 다르지만 그렇게 완벽히 다르기에 서로에게 더욱 필요한 존재였다. 간혹 나는 아내가 모든 면에서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다툼이 없어서 좋을 것 같지만 그런 존재는 굳이 아내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AI 로봇이나 가사 도우미로도 충분할 테니 말이다. 매일 저녁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때론 다투기도, 때로는 삐져서 서로 말도 안 하기도 하고 때론 허운해하기도 하지만 어느덧 우리 부부는 없으면 심심하고 뭔가 허전한 사이가 되고 말았다. 함께 말을 나누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평생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얼마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파랑새에 비유하는 것 같다. 늘 곁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동화 속의 파랑새 말이다. 생각해보면 나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이 틀림없는 것 같다. 만일 부부 사이에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바란다. 서로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아마도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것이다. 우리 부부는 수많은 부부싸움을 통해서 결국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내가 지금까지 존재했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혹시 아는가? 여러분들도 나처럼 어느 순간에 전생에 나라를 구했음을 깨닫게 될지.